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하경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따뜻한 커피잔이 쥐어져 있었고 그 안에 액체가 출렁이며 그녀의 흰 블라우스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아, 젠장, 하경이 중얼거렸다. 어둠이 그녀를 삼키려는 듯 불빛이 꺼진 캐빈 안에서 그녀의 숨소리만이 메아리쳤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빌딩 23층에서 지하로 향하던 이 짧은 여정이 갑자기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지만 신호는 없었다. 패닉이 밀려왔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그때 맞은편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아요. 불편하시면 제가 도와줄게요. 함이었다. 그녀는 캐빈의 한쪽 구석에 기대어 서 있었고 손에는 노트북 가방이 들려 있었다. 하경은 그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한 끌림을 느꼈다. 엘리베이터에 타던 순간 하미의 차분한 눈빛이 스치듯 그녀를 스쳤기 때문이다. 이제 그 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하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비상 버튼을 누르고 천장의 환풍구를 살피며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힘이 스며 있었다. 하경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미안해요. 이런데 갇히는 게 처음이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28살, 서울에서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그녀에게 이런 드라마틱한 상황은 K-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엄마의 잔소리가 스쳤다. 하경아, 항상 조심해야 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 이 한국 사회에서 여자로 살아가는 건 항상 그런 경고와 함께였다. 특히 하경처럼 평범하지 않은 감정을 숨기며 사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하미는 미소를 지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미소는 느껴졌다. 처음이요. 저는 3번째예요. 작년 여름에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갇혔을 때 동료들이랑 웃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은 운이 좋네요. 둘이서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들었다. 빛이 켜지자 캐빈 안이 희미하게 밝아졌다. 하미의 얼굴이 드러났다. 26살, 부드러운 단발머리와 가벼운 메이크업, 그리고 그 아래로 보이는 부드러운 곡선의 턱선. 그녀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이 빌딩 근처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름이 뭐예요? 저는 하미예요. 하경이에요. 하경은 손을 내밀었지만 어둠 때문에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대신 하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접촉이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다. 고마워요. 하미 씨, 진짜. 무서웠어요. 대화가 시작되자 시간은 이상하게 흘렀다. 밖에서는 비상벨이 울리고 있을 테지만 이 작은 공간 안에서는 세상이 멈춘 듯 했다. 하미는 이야기를 꺼냈다. 서울에서 살면서 이런 순간이 제일 소중해요. 바쁜 일상 속에서 멈추는 기회 말이에요. 당신은 뭐 하세요? 하경은 웃었다. 마케팅요. 매일 클라이언트 메일에 쫓기고 야근이 일상이에요. 한국 회사 문화, 아시죠? 빨리빨리가 국시죠. 둘은 웃었다. 하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프리랜서지만 마감 지옥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경 씨 목소리 들어보니 피곤해 보이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 질문이 하경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곳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텐데 하미의 눈빛은 그녀를 안심시켰다. 실은 어제 엄마랑 싸웠어요. 제가 여자친구랑 헤어진 거 말했거든요. 침묵이 흘렀다. 하미의 손전등 불빛이 살짝 흔들렸다. 여자친구요? 그럼. 당신도 그녀의 목소리에 호기심과 공감이 섞여 있었다.
하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레즈비언이에요. 한국에서 사는 게 쉽지 않죠. 가족, 친구들, 사회. 다 숨겨야 해요. 하미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다시 하경의 어깨에 닿았다. 이번에는 머무르는 시간이 길었다. 저도 그래요? 비슷한 처지예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이상하죠? 하지만 이 엘리베이터가 우리한테 준 선물이네요. 시간이 흘렀다. 30분, 1시간. 밖에서 구조대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하미는 가방에서 초콜릿 바를 꺼내 하경에게 건넸다. 배고프시죠? 서울 밤에 갇히면 이런 게 제일 좋아요. 둘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하경은 어린 시절을 털어놓았다. 부산에서 자란 그녀, 엄마와 둘이 살며 강한 여자가 되라는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여자 선배에게 끌리는 감정을 느꼈을 때부터 모든 게 변했다. 대학에서 처음 커밍아웃했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가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직장에서조차 동성애는 문제로 취급되잖아요. 하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제주도 출신으로 서울로 올라와 꿈을 쫓는 전형적인 상경 청년이었다. 제주 바다처럼 자유로웠던 아이였는데 서울 와서야 알았어요. 내가 누굴 사랑하는지. 첫사랑은 대학 동아리 언니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결혼했어요. 남자랑. 그 말에 하경의 가슴이 아렸다. 하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슬픔이 느껴졌다. 이제는 혼자예요. 그래픽 디자인 하면서 제 감정을 그림으로 풀어요. 당신도 한번 봐줄래요? 노트북에 있어요. 어둠 속에서 노트북 화면이 켜졌다. 하미의 작품은 서울의 거리를 담은 일러스트였다. 한강 다리 아래 비 내리는 밤에 두 여자가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 이게 당신의 이야기예요. 하경이 물었다. 하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에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덜컹 흔들렸다. 불이 들어오고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구조대원들이 괜찮으세요? 라고 외쳤다. 하지만 하경과 하미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 짧은 갇힘은 그들의 인생을 바꿀 시작이었다. 밖으로 나온 하경은 다리가 후들거렸다. 빌딩 로비는 이미 소란스러웠다. 경비원이 엘리베이터 고장, 조심하세요 라고 안내 방송을 하고 있었고 몇몇 입주민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네온 사인이 번쩍거렸다. 하미가 하경의 팔을 잡았다. 집에 가세요. 택시 불러줄까요? 그녀의 손길이 여전히 따뜻했다. 하경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같이 커피 한 잔 어때요? 이 빌딩 카페가 열려 있을 거예요. 둘은 로비 카페로 향했다. 스타벅스가 아니었다. 한국적인 카페벤의 스타일의 작은 곳, 메뉴판에 달고나 라떼와 긴절미 크림이 적혀 있었다. 자리에 앉자 하미가 웃었다. 엘리베이터 갇힘 후 커피라니 드라마 같아요. 하경은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K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데 현실에서 일어나다니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하경은 자신의 일상을 털어놓았다. 회사에서 여성 리더십 세미나를 맡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느라 지쳤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거 매일 위장 파티예요. 친구들 모임 가면 남친 있어? 물어보고. 대답할 게 없어요. 하미는 공감했다. 저도 그래요. 제주에서 올라올 때 엄마한테 서울에서 좋은 남자 만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 그림 속엔 항상 여자들이에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더 많은 작품을 보여주었다. 한 장은 한옥마을에서 두 여자가 한복을 입고 꽃을 나누는 장면이었다. 이건 제 꿈이에요. 전통과 현대가 섞인 자유로운 사랑. 하경의 가슴이 뛰었다.
하미의 예술은 그녀의 감정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이 사람과 더 이야기하고 싶어. 커피가 식기 전에 하미가 물었다. 연락처 교환할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하경은 망설이지 않았다. 번호를 주고받는 순간 그녀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어요? 하미였다. 그날 밤 하경은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엘리베이터 속 그 따뜻한 손길을 떠올렸다. 서울의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가는 지하철에서 그녀는 하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 한강 산책 어때요? 첫 데이트는 한강 공원에서였다. 겨울 서울, 공기는 차가웠지만 강변 산책 노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자전거 타는 커플들, 치킨 포장마차 앞에 모인 친구들. 하미는 코트 안에 목도리를 두르고 왔다. 추우시죠? 핫초코 사올게요. 둘은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이 별빛으로 물들고 반대편 여의도 불빛이 물결에 비쳤다. 하경은 용기를 내 물었다. 하미 씨, 왜 저한테 그렇게 친절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하미는 미소 지었다. 직감이에요. 당신 눈빛에 나와 같은 외로움이 보였거든요. 그날 둘은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하미의 손은 작고 부드러웠다. 이게 우리 시작인가요? 하경이 속삭였다. 하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요. 하경아. 그 후로 그들의 만남은 잦아졌다. 주말에 남산타워 가서 케이블카 타기, 명동에서 스트리트 푸드 먹기. 하미는 하경에게 제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주 올레길, 바다 보며 걷는 그 길 언젠가 같이 가요. 하경은 웃었다. 좋아요. 하지만 서울에서 먼저 우리만의 추억 쌓아요.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 후 하경의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동료 하나가 그녀의 핸드폰을 우연히 봤다. 하미와의 메시지, 사랑해라는 단어. 소문이 퍼졌다. 하경 씨, 이상한 취미 있대. 상사가 그녀를 불렀다. 이미지 관리 중요해. 조심해. 한국 기업 문화, 다양성은 말뿐이었다. 하경은 집에 돌아와 울었다. 하미에게 전화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하미는 달려왔다. 괜찮아. 같이 이겨내자.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 거리를 물들일 무렵 하경과 하미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시간을 보냈다. 하미의 스튜디오, 벽에 그림이 가득한 곳. 하경은 요리를 배웠다. 비빔밥, 제대로 만들어 볼게. 하미는 웃으며 도왔다. 한국 엄마들처럼 매운 거 좋아. 둘은 키친에서 웃고 떠들었다. 저녁에는 K-드라마를 보며 안긴 채로. 사랑의 불시착처럼 그들의 사랑도 국경을 넘어선 듯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었다. 하경의 가족 문제가 터졌다. 엄마가 서울로 올라왔다. 하경아, 왜 요즘 연락이 뜸해? 남자친구는. 식탁에서 하경은 참지 못했다. 엄마. 저 여자를 사랑해요.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미쳤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 이혼 소송 날아올 텐데. 한국 사회의 압력, 가족의 기대. 하경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그녀를 유일한 희망으로 여겼다. 내가 결혼해서 손주 낳아야 해. 이건 병이야. 하미는 그날 밤 하경을 안아주었다. 울지 마. 내가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하경의 마음은 갈라졌다. 하미야, 우리 너무 빨랐어. 엄마가 화나서. 회사도. 하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사랑은 타이밍이 아니야. 엘리베이터처럼 멈춘 순간에 시작됐잖아. 그 말에 하경은 안도했다. 둘은 더 가까워졌다. 여름, 제주 여행을 갔다. 올레길을 걷다 바다에 발 담그고
여기서 영원히 살까?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갈등은 쌓였다. 하미의 과거가 드러났다. 대학 때의 첫사랑, 지은. 그녀가 갑자기 연락 왔다. 하미야, 나 결혼했지만. 후회돼 하미는 혼란스러웠다. 하경이한테 말할까?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대신 지은을 만났다. 카페에서. 미안해. 나 이제 다른 사람 사랑해. 지은은 울었다. 한국에서 우리처럼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 만남이 하경의 귀에 들어갔다. 동창을 통해. 하미가 옛 연인 만났대? 하경은 화가 났다. 왜 숨겼어? 집에서 소리쳤다. 하미는 눈물을 흘렸다. 상처 주기 싫었어. 그냥 마무리한 거야. 애 싸움은 커졌다. 너도 날 버릴 거야? 사회가 무서워서 하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미는 안아주려 했지만 하경은 밀어냈다. 시간 좀 줘. 그날 하경은 집을 나왔다. 한강 다리 아래 혼자 앉아 울었다. 서울의 여름밤, 모기 소리와 함께 그녀의 절망이 스며들었다. 하미는 기다렸다. 매일 메시지 보냈다. 미안해. 사랑해. 하지만 하경은 답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그녀는 더 고립됐다. 상사가 개인사 때문에 일에 집중 안 해. 라고 했다. 한국의 직장 문화, 팀워크라는 이름 아래 개인은 사라졌다. 하경은 퇴사를 고려했다. 이 도시가 날 삼켜. 가을 바람이 서울을 스쳤다. 단풍이 물든 남산에서 하경은 혼자 산책했다. 하미와 처음 손잡았던 그 길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왜 사랑은 이렇게 아픈가?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매일의 전쟁이었다. 뉴스에서 동성결혼 논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평등은 언제 올까? 친구들은 그냥 남자 만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하경은 알았다. 진짜 사랑은 숨길 수 없었다. 하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그림 속에 하경이 등장했다. 붉은 단풍 아래 두 여자가 포옹하는 작품. 프리랜서 전시회에 출품했다. 제목은 젤리베이터의 선물. 하경은 우연히 그 전시회를 알았다. 인사동 갤러리, 전통 한옥이 섞인 현대 공간. 문을 열자 하미의 그림이 그녀를 맞이했다. 이게 나. 하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미가 다가왔다. 왔어. 봐줘서 고마워. 둘은 갤러리 구석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미안해, 하경아. 지은은 과거야. 너는 내 현재이자 미래. 하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미안해. 무서웠어. 잃을까 봐. 그날 그들은 화해했다. 손을 잡고 인사동 거리를 걸었다. 떡볶이 포장마차에서 매운맛을 먹으며 웃었다. 한국 음식처럼 우리 사랑도 매워. 하지만 중독적이야. 화해 후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하경은 엄마와 다시 대화했다. 엄마, 저를 사랑한다면? 받아줘. 엄마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다야. 한국 가족의 변화, 느리지만 일어났다. 하미의 엄마도 제주에서 올라와 둘을 만났다. 서울 여자는 강하네. 잘 부탁해. 바비큐 파티에서 제주 흑돼지 구워 먹으며 웃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겨울에 왔다. 하경의 회사에서 스캔들이 터졌다. 누군가 그녀의 커밍아웃을 SNS에 올렸다. 마케팅 팀장, 동성애자, 악플이 쏟아졌다. 한국 회사에 안 맞아. 해고시켜. 상사가 그녀를 불렀다. 사임서 써. 이미지 타격 후 이하경은 울면서 집으로 왔다. 하미가 안아주었다. 함께 싸우자. 변호사 상담해. 둘은 LGBTQ 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에서 연설했다. 사랑은 범죄가 아니에요. 한국 사회, 우리를 봐주세요.
군중이 박수쳤다. 하지만 반대 시위도 있었다. 전통 파괴, 보수단체의 피켓. 하경은 두려웠다. 하미야, 우리. 안전할까? 하미는 키스 대신 이마에 입 맞췄다. 내가 있으니까 강해. 겨울이 깊어졌다. 서울에 눈이 내리는 밤, 하경과 하미는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그 빌딩, 그곳에서 시작된 사랑. 기억나.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고 하미가 말했다. 하경은 웃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같았어. 서로에게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불빛이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 밝았다. 스캔들은 점점 잦아들었다. 회사에서 하경은 새 직장을 찾았다. LGBTQ 친화적인 스타트업, 레인보우 마케팅. 하미의 전시회는 성공했다. 그림이 팔리고 인터뷰가 나왔다. 사랑의 형태는 다양해요. 한국 문화처럼 아름다워요. 둘은 함께 살기로 했다. 하미의 스튜디오에 하경의 짐을 옮겼다. 우리 집 예쁘게 꾸며 벽에 제주 사진 걸고 한복 드레스 입고 사진 찍었다. 그러나 비극이 다가왔다. 하미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하경아, 가끔. 모든 게 무서워 병원에서 진단받았다. 치료 필요해요. 하경은 곁을 지켰다. 너 혼자 아프게 안 둬. 한국 의료 시스템, 정신건강은 여전히 낙인 찍혔다. 동성애 때문에 의사가 물었다. 하경은 화를 냈다. 사랑 때문이 아니에요. 삶 때문이에요. 치료 중, 하미는 그림을 그렸다. 하경의 초상. 너는 내 비디야의 하경은 울었다. 나도 그래. 봄이 다시 왔을 때 하미는 회복됐다. 벚꽃 축제에서 손잡고 걸었다. 우리가 이겼어. 하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다. 사회는 여전히 차가웠다. 동성결혼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뉴스에서 반대 목소리 높아라는 기사. 그럼에도 그들의 사랑은 피어났다. 결혼식은 없었다. 대신 작은 서약식. 친구들 모아 한강에서. 오늘부터 영원히 이 반지가 오가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한국의 전통처럼 차 한 잔 나누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시간이 흘렀다. 5년 후 하경은 책을 썼다. 엘리베이터 사랑. 베스트셀러 됐다. 하미는 갤러리 운영. 제자들 가르치며. 사랑은 용기예요. 그들은 여전히 서울에 살았다. 바쁜 도시 속 작은 행복을 쌓으며. 엘리베이터처럼 멈춘 순간이 그들의 인생을 바꿨다. 그리고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사랑으로 채웠다.